내 인생이 아직 뭐 20대인데 거의 죽을 때까지 뻔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빵 반죽이 붕어빵 틀에 들어가가지고 붕어빵 틀을 팡팡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반죽 형태로 들어가면은 팍 찍혀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냥 그 붕어빵이야. 정지훈의 어땠을까? 오늘은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랑 마크 네. 저커버그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공통점이 공통점 있죠? 네. 다 대학을 중퇴했죠? 네. 그래서 뭐 미국은 이게 대학을 중퇴하는 게 약간 캐주얼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대박이 나는 스타트업 있잖아요. 지금 말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이 세 사람들이 다 중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중퇴를 해야 더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쉬운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이와 관련된 좀 연구를 이 스타트업 쪽에서 연구한 것들이 좀 있어요. 성공 확률은 나이가 좀 있고 학력이 좀 괜찮은 창업자들이 성공 확률은 확실히 더 높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청 크게 대박인 거는 나이가 어린 창업자들, 경험이 적은 창업자들이 완전 대박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 교육을 잘 받고 기성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 황당한 생각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정말 어릴 때 패기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잘 못하는 세상을 확 뒤집어버릴 그런 거에 뛰어들어서 딱 하기에는 혈기왕성한 젊음이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성공 확률은 떨어지는데 초대박을 만드는 그런 가능성은 중퇴자들한테서 나온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한 이유 뭘까요?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한 이유는 자기의 이제 뿌리하고 좀 연관이 좀 있어요. 잘 알려진 거와 같이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한테 자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부모들한테 버림을 받았고 대학까지 좀 잘 키워주세요라고 하는 메모와 함께 이렇게 버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부모님들이 키울 때 얘를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스티브 잡스의 양부모님들이 부잣집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비를 대는 게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국 학비가 엄청 비싸요. 커버를 하려면 그동안 모아둔 저축을 다 집어넣고 이래야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리드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나라는 커다란 뭐 종합대학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미국은 인문학 중심의 전문대학교들이 굉장히 뛰어난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 학교들 중에 하나였어요. 문제는 학비죠. 부모님들이 스티브 잡스의 대학을 보내긴 했는데 한 1년치 정도 감당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모은 돈 가지고서 스티브 잡스의 학비를 더 이상 대기 어려운 그 정도 재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입양할 때 어떤 약속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무리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나를 서포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휴학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근데 스티브 잡스가 배움의 열망이 있어가지고 거기 그대로 남아서 도강을 했죠. 도강.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들 이제 대표적인 사채학 같은 거였는데 리드 대학이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매킨토시를 개발하는데 커다란 영감을 얻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과목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들을 계속 도강을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고 기숙사라든지 자기가 살아야 되는 곳들이 없잖아요. 친구 설득해가지고 무단으로 거의 들어가다시피 해서 빌부터 살았다 그래요. 친구들한테. 중퇴는 비록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서체 수업이 맥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매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채 같은 것들은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데이터만 신경 썼지. 그랬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리사라든지 매킨토시 같은 컴퓨터를 처음 만들게 되는데 이런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만들던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글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다. 책을 프린팅을 하더라도 컴퓨터 가지고 아름답게 할 수가 없다. 그치만 매킨토시는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매킨토시가 그런 분야에서 최고의 컴퓨터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애플2를 만들 때에는 이 스티브 잡스가 공부한 서체학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매킨토시 이후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특히 인쇄라든지 이런 분야 쪽으로 나아가는데 1등 공신을 한 경험이 이런 스티브 잡스가 당시 도강했었던 서체학에서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중퇴라는 뭔가 큰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결국 미래에 되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박사님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보통은 이제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전문의를 하거든요. 그 과정을 쭉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본과 4학년 이제 마지막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내가 이대로 그냥 수련을 받는 길을 가게 되면 내 인생이 그냥 그대로 결정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빵 반죽이 붕어빵 틀에 들어가가지고 붕어빵 틀을 팡팡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반죽 형태로 들어가면은 팍 찍혀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냥 그 붕어빵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붕어빵처럼 되는 내 인생이 아직 뭐 20대인데 거의 죽을 때까지 뻔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은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군대부터 좀 갔다 오자 생각을 하고 이제 공중보건 의사로 저는 이제 군을 마쳤는데 시간을 벌었잖아요. 한 3년 정도 시간을 벌어서 그 3년 동안 저에 대해서 다시 뒤돌아보고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내린 결론이 나는 어차피 의사 자격증을 따도 6만 번 되거든요. 제가 6만 명 중에 한 명인 것이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딴 사람들보다 훨씬 학습 속도가 빠른 편이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관심이 많아서 닥치는 대로 공부하는 게 내 스타일이니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시대라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것들을 엮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과감하게 이제 석사 박사를 전 석사는 정책을 공부를 했고요. 사회과학 계열의 보건정책관리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박사는 저는 공학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학문들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엮으면서 준비를 했더니 스티브 잡스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2007년에 아이폰을 발매를 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히트를 쳤잖아요. 그때 소위 융합이란 게 떴죠. 인문학과 기술 이런 거의 교차점이다 뭐 이래가면서 융합이란 게 떴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돌아갔거든요. 다들 융합 하는데 그동안 융합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융합의 길을 가기가 편해졌었어요. 제가 그 길을 가려고 마음먹었었던 1990년대 말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가만 살아남는 시대에 서로 다른 거 이상한 거 여러 개를 하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건데 그러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어떻게 보면 반항적으로 했었던 게 그때서야 빛을 본 거죠. 의사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성적도 되게 좋은 편이었고 오라고 하는데도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오퍼를 받아들여서 학교에 남아서 그대로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그랬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진료 의사가 됐겠죠? 개원을 했을지 아니면은 뭐 대학에 남아서 연구를 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일반적인 의사가 돼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 의사가 되셨으면 어떤 분야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고민했을 당시에는 이제 연구 같은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내과 쪽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면역학 같은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류마티스 내과 계열 뭐 이런 쪽에서 특히 학교 선배들도 그렇고 많이들 오라 그랬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연구도 좀 하면서 환자도 보고 뭐 이런 의사가 됐겠죠? 저희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